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이행 불이행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땅 문제, 돈 문제, 고소 고발권 모두 좋습니다. 아이들 양육권도 좋고요. 친권, 또 유치권, 보증, 명의신탁 모두 좋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문자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성중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성중입니다. 오시는 길 괜찮았습니까? 오늘 비도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내리고, 네, 비가 좀 내리면 좀 교통체증도 있고 사고도 많이 나죠. 사고도 많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 매도 후에 계약 해제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서서 요즘 또 원주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런 계약 해지 건들이 좀 많이 있겠죠. 올랐을 때도 문제지만 내려갔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이제 한 4억 되던 부동산을 이제 4억 주고 산 사람 입장에서는 나 5억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서 사겠죠. 네. 근데 갑자기 서울 부동산도 떨어지면서 갑자기 원주에도 그 여파가 미쳐서 한 6개월 뒤에는 3억 5천으로 떨어질 거다. 네. 이런 이제 예상이 되면 아니 그건 추측이지만 현재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있으니까 내 거도 아마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되잖아요. 충분히. 그럼 사는 입장에서는 안 사고 싶겠죠. 그죠? 네. 나는 5억 될 거라고 예상하고 샀는데 3억 5천 되면 누구나 이제 안 사고 싶겠죠. 그럴 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만 줬으면 계약금 보통 이제 한 3, 4억 하면 3천만 원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 3천만 원 그냥 포기하고 안 살래요 이러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금 내기 전에 중도금을 내면 이제 계약 해제를 못 하고요. 중도금 내기 전에 집주인한테 나 이거 사정이 있어서 안 사고 싶어요. 그냥 3천만 원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 조금만 3천만 원 중에서 한 1,500만 원만 돌려주고 그냥 계약 해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정을 한번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중도금을 줬으면 아무리 중도금을 주고 나면 계약 해제를 못 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져도. 네, 떨어져도 이제 아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끝까지 사야 되고요. 그렇군요. 중도금을 안 줬을 때는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나 계약금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계약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제 토지 매도 후에 계약 해제거든요. 이 매도 후에 계약 해제 어떤 경우가 좀 해당이 될까요? 일단은 토지를 팔았는데 토지나 건물이나 아파트나 다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이니까 토지를 팔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여기에 이제 사정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사정이 생겨서 이제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아파트나 토지나 건물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매수인이 이미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3자한테 등기가 넘어갔을 경우에, 계약 중에,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이 원래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잔금도 다 받았다고 치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잖아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돈은 돌려주고 등기는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매수인이 자기도 차액을 남길 생각이었든 어떤 목적으로든 간에 제3자에게 그 건물이나 토지나 아파트를 다시 넘겼을 때, 다시 팔았을 때, 이럴 때 이제 찾아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1, 2, 3 세 명이 등장하죠. 그렇죠. 2명만 등장해도 복잡한데 이제 법률 문제라는 게 3명이 등장해 버리면
누구를 도와줘야 될 거냐 이런 이제 참 그 그런 고민이 경우도 생기는 있겠네요. 거죠. 그래서 네. 법에서는 민법 548조에서는 네. 계약을 해제를 하면 원래는 이제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서 매도인, 그러니까 집한 사람은 돈을 매수인한테 돌려주고 매수인은 이전 등기 서류를 다시 그 매도인한테 넘겨주면서 이렇게 원상 회복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그 매수인이 뭐 어떠한 사정으로든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겼을 때는 그 제3자한테는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넘어갔으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어떤 사유를 가지고 네. 제3자에게 우리끼리 이런 사유가 있었으니까 당신 도로 내놔. 그러면서 제3자한테 돌려달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할 때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면 네. 이 매매 계약 취소나 해제나 이런 게 안 되고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정이 있다 그러면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이제 경우가 필요하죠. 가능한가요? 내가 그렇죠. 샀는데 나한테 내가 등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내가 사서 등기를 하고 매수인한테 등기를 하고 다시 제3자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 파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등기를 안 하고 넘기는 게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네, 이런 네. 것들은 전부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랑 부동산 등기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반이죠. 뭐 만에 하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등기 안 하고 넘겨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그게 사실은 중간 생략 등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불법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같고요. 등기를 예. 하고 넘겨줄 그렇죠. 경우에는 예. 찾지 못한다. 예. 근데 보통 이제 등기부 등본을 넘긴다는 것은 예. 매수인이 이제 뭐 돈이 모자라니까 내가 이걸 등기를 해서 담보를 뭐 대출을 내서 좀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매도인가 중도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도 넘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케이스랑은 조금은 다른 케이스인데요. 네. 그건 매수인이 나 돈이 없으니까 네. 중도금이나 잔금을 먼저 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네. 내가 이걸로 대출 받아서 중도금 잔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 집을 갖고서 담보대출 받아서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수인이 그걸 가지고 와서 네. 중도금 잔금 대출 받았는데 안 주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기 사건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 경우 안 주게 되면 사기에 해당이 됩니까? 당연하죠. 이제 등기를 넘겨가고 중도금 잔금 대출 받아서 주기로 했는데 매매 대금을 그걸 가지고서 도망을 간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사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동시이행 의무라고 하는 게 네. 잔금을 받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잔금 것. 받을 때. 예, 그래서 네. 뭐 중개사무실에서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잔금을 가지고 왔습니까 물어보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가져왔습니까 물어보고 그게 다 됐을 때 이제 동시이행으로 주고받게 하지 먼저 뭐 돈을 주거나 먼저 등기를 넘겨주거나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첫 번째 사례로 다시 넘어가서 토지를 팔고서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반환을 이제 청구했는데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네. 이럴 경우 보통 중개사무소 아니죠. 이건 이제 중개사 사무소의 책임이 아니고요. 네. 이건 그냥 매수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 2, 3 세 명이 등장하면 네. 누구 책임이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항상 네, 법률 네, 문제가 네. 생기면.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떤 계약 해제 사유라고 하는 건 뭐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강박이 될 수도 있고, 이 강요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률상의 원인은 있습니다. 계약 해제되는 원인이. 네. 근데 지금 케이스에서는 그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됐을 때, 네. 그럼에도 법적으로 불구하고 문제가 제3자한테 없다는 넘어갔을 말씀이시죠? 때, 매수인이 내가 등기하고 다른 사람에 넘겼고 예. 또 돈은 뭐 정상대로 다 받았고, 그러니까 지불했고.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된 겁니다.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갈 때도 정상. 네. 근데 이제 매매계 해제 사유가 어떤 사유로든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찾아왔어야 되는데 네. 매도인이 좀 우물쭈물하다가 그 시기를 놓쳤을 때, 네. 그때 이제 매수인이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그 제3자한테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네. 제3자한테 나도 이런 사이가 있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은 뭐 중도금까지 이제 치른 경우겠습니다만은 예. 중도금 치르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중도금 치르기 전에는 네.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만 받았잖아요. 네. 그럼 나 안 팔고 싶어요. 그러면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 계약금의 배액을 받았으니까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나 계약금 배로 필요 없고 안 그냥 돼요 그런 건. 그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나 계약금 2배 안 받을 테니까 나 계속 나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런 주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 뭐 계약금 배액 상환에 의한 계약 해제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 거고요. 네. 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해지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또 비슷한 사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례로 좀 고민인 분들 또 여러 가지 뭐 고소고발건도 좋고요.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토지 매도 후에 계약 해제 관련해서 더 뭐 보충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여기서 이제 매도인 네. 매수인한테 등기가 넘어갔는데 매수인이 제3자한테 팔았을 때 그럼 제3자가 계약만 체결했을 때도 보호를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3자가 등기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제3자가 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면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3자가 나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이렇게만 해서는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제3자가 등기가 갖고 가야 돼요. 등기까지 끝나야 돼요. 그래서 매수인과 제3자가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 다시 돌려주세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금 배로. 아니 그건 이제 계약금 해제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잔금까지 다 받았을 때니까 다 돌려주고 받는 거죠. 다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 아버님 앞으로다가 전이 한 124평짜리가 있는데 네네. 그것을 지금 제 앞으로다가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80년대에 돌아가셨거든요. 오래되셨네요. 네. 네네. 근데 등기소에 가니까는 등기가 안 날 리는 없는데 등기를 분실했거나 어디다 두고 못 찾을 것이지 등기가 안 날 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지금 뭐 조치법으로 해서 그거 좀 어떻게 이전을 할 수가 없나? 이게 지금 아버님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는 거죠? 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기가 없으니까. 아니 아버님 우리 선생님의 아버님 명의로
네.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등기 자체도 안 되어 있어요? 글쎄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죠? 등기소에 가니까 네네. 그거를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거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등기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서요. 네. 옛날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에 우리 아버님 뭐 앞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 그 땅, 네. 그 집원이 있잖아요. 네. 그 집원을 검색해 보면 네. 거기에 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기가 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은 먼저 네. 그 아버님 명의의 땅이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네. 이건 상속 등기를 받으시면 되거든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버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네. 근데 지금 전화 주신 거를 보면 아버님 명의로 등기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아버님 명의로 원래 이제 최초의 등기라고 하는 걸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요. 네. 아버님 명의로 보존 등기 자체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복잡해져요. 보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네. 그걸 먼저 이제 법원 가셔갖고 네. 그 집원의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는지 네. 있으면 좀 발급해달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 법원 직원들이 그 집원에는 등기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면 그걸 이제 보존 등기랑 이전 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요. 네. 그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상속 등기를 받으시면 돼요. 그럼 상속 등기 받으면은 이 자녀들 다 원래는 이제 자녀들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네. 자녀, 부인 뭐 그 밑에 손자까지 이제 상속인들이 있잖아요. 네. 1순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상속 등기를 한다는 게 우리 선생님 혼자 다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속 등기로 하면 상속인들 전체로 공동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받으셔야 되고요. 네. 이게 뭐 우리 선생님 혼자서 이제 단독으로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들한테 다 상속 포기서를 받으셔야 돼요. 인감을요? 뭐 인감이든 뭐든 상속 포기 절차를 다 밟으셔서 우리 선생님한테만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그런 게 다 나와야지 선생님 혼자 이제 단독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형제분이 많으신가요? 이게 7남매인데 하나는 세상 이제 떠나고. 네. 형제분 동의 다 받기가 쉽진 않겠네요. 네, 그 이제 죽은 애가 이제 그 자녀 둘인데. 그러면은 일단 아버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지 확인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아버지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등기가 등기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그렇게 오래됐으면은 등기 안 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한번 선생님 한 번 더 해보시죠. 일단 이거 보존 등기가 돼 있는지 이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나서 그래야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확실하게 좀 알아보세요, 아버님. 그리고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계약 해지, 부동산 토지 계약 해지 관련해서 네,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마무리. 그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가 돼 있어야 이제 제3자가 가능하다. 보호를 받으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 취득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막 부동산이 오른다 그럴 경우에 뭐 네 명이가 아닌 예를 들어서 매도인 매수인과의 그러니까 두 명만 있을 때 뭐 돈을 주고 등기를
당연히 해주는 게 받는 그렇죠. 게 원칙인데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제가 공장을 세를 줬는데요. 네. 18년도에, 예. 2018년도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2021년도 전에 올해가요. 아, 네네네네. 4월 달에가 만기인데, 그대로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썼거든요. 네네. 그게 2년 반이죠. 네. 그런데 지금 자기 그걸로 공장을 빼겠다 그래가지고, 네. 뺐는데 이제 보증금 걸어놓은 걸 내주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는 2년이 넘어서 이야기 안 나갔으니까 2년 반이 지났으니까 이 공장이 그거 하면 다른 사람 들어오든지 해야 내주지 못 내주겠다 그러니까 네. 자꾸만 말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임대인이시고요.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달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아직은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았다는 주장이신 것 같고요.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내년 4월 달까지거든요. 내년 4월? 내년 2022년 4월까지가 이제 만 4년 되는 거예요. 아, 만 4년. 예. 3년은 이미 지났네요. 예. 2년 지나고 3년, 내년이가 3년째 들어가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은 상가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예. 임대 기간을 1년이나 2년 이렇게 하잖아요. 예, 2년 했어요. 그러니까 2년 하시고 또 연장이 돼서 지금 2년째, 4년째 되고 있는 거니까요. 예, 예. 원칙은 2022년 4월까지가 임대 기간이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년 4월까지 임대 기간 채우고 나가라. 예. 그 전에 나가시려면 다른 사람을 들여놓고 나가거나 이렇게 해라. 예. 이제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고요. 예. 그런데도 이제 사정이 있으니까 자꾸 돈을 돌려달라 이러겠죠. 예. 그러니까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또 돈이 급하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예. 법률상은 어쨌거나 내년 4월까지 임대차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가니만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22년 4월 이후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맞아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22년 4월까지는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준수해라 이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증금을 다 까고 돈이 조금 남아가지고. 보증금 공제하고도 돈이. 예, 공제하고 지금 2월까지는, 내년 2월까지는 돈이 남아있어요. 4월까지 갈 돈도 없고. 예. 그래서 자꾸만, 공장이 당신들 그거 할 때는 해놔놓고 지금 나가랄 때는 안 나가다가 필요하다고 나갔으니까, 공장 빠지면 주겠다 그랬더니 자꾸만. 아니, 근데 보증금을 다 지금 공제를 했는데 보증금 남은 게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럼 사실 보증금을 다 까먹을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예. 사실은 지금 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는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사모님 나갔어요. 입장에서는. 나갔어요? 나가고 돈이 한 300 남았는데. 돈만 지급이 안 됐을 뿐이다. 예. 그럼 돈 문제만 해결하시면 되네요. 예. 그럼 나는 그때까지는 우리 사모님은 기간이 남았으니까 돈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안 드리고 싶고 그쪽에서는 300일에도 받고 나가고 싶고. 근데 명도가 다 됐나요? 예? 깨끗하게 다 비워졌나요? 기계는 다 뺐다 그러더라고요. 청소는 안 하고. 근데 그게 명도를 깔끔하게 다 했다 그러면 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사모님. 저 공장 안 하겠다고 법에다가 해놓으면요. 그렇게 공장을 안 하겠다고, 아니 우리 사모님한테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서 예. 명도를 안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임대차 그 임대료를 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거 안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 비워주고 깨끗하게 비워줬을 때는 예.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찰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다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리하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다른 사람 드리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해서 공장을 이제 그만뒀다 그러고 전기도 그쪽에다 반납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공장을 임대하셨으니까 예. 그 공장에 가셔서 깔끔하게 이게 명도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가봐야 돼요. 예, 확인을 안 하신 상태에서 뭐 계속 이렇게 뭐 다툼만 계속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은 명도가 깔끔하게 됐다 이러면 그쪽에서는 나는 다 비워줬는데 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다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자기가 빼고는 그 소리 해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기간 전에 말씀이신 것 명도를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 확인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권성준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두 분 모시고 과수와 밭작물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